네, 안녕하세요. 미래 벤츠 S500의 오너 여러분. 지금 현재 건물주 주원장입니다. 2015년경에 제가 벤츠 S클래스를 허세로 한번 사봤습니다. 한 2억 넘었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남들한테 제가 성공한 거를 좀 보여주고 허세 좀 떨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제가 옛날에 제 대학 시절 첫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때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제 호의로 친구들 보고 좀 한번 타봐라 그러니까 자기 품위가 떨어진다고 비를 맞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개무시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국에서 이 폼생폼사가 아주 이거 크게 좌우하는구나 그때 하면서 나도 언제 좀 폼나는 차를 한번 타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병원을 차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 1997년도에 체어맨 리무진을 샀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당시 쌍용 체어맨이 벤츠사와 엔진 배율을 매져 본넷 뚜껑을 열어보면 벤츠 마크가 찍혀 있어 짝퉁 벤츠라고 해서 샀습니다. 제가 소년회부터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을 올리고 건물주가 된 후에 건물주가 뽀대가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벤츠 S500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벤츠를 2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당시 금액이면 강남 아파트 좀 후진대를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 광역시에서 첫 차여서 차를 볼 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딜러한테 한 3천만 원 정도 커미션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덤탱이가 아니라 덤탱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 사람이 저거지 수당이지. 3천만 원 정도 먹을까. 딜러한테 한 2, 3천만 원 수당으로 돈이 나갔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6개월 동안 심부름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비용으로 3천을 주고 산 게 된 거죠. 벤츠 승차감? 사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처음으로 나와서 승차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벤츠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벤츠를 운송용이나 자동차 기능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아 건물 짓고 성공하는 대가로 남한테 좀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에서 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하면 좀 졸부가 된 거라 흥차나 기능보다는 인간 한 사람으로서 내 성공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샀던 것 같습니다. 벤츠를 사고 나서 주변 반응을 보니까 벤츠를 타고 동물원에 갔는데 친구들에게 산술까지 사줬는데 친구들 표정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전 단순히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투심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 좋은 차를 사서 자랑하는 게 상당히 가치없는 허영심 가득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벤츠 타고 교통사리 처리, 유지비? 제가 옛날에 수영장 가다가 학생이 국산차로 제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100% 과실인데 좀 보니까 뭐 범퍼에 기스만 난 걸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영업사원한테 제가 또 한번 전화를 해봤죠. 이것저것 한 1,000만 원 넘게 나온다니까 그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비의 반이라도 나라고 하니까 학생도 부담이 크게 됐고 또 그걸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차가 아버님 차였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친구가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모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차라는 건 내가 노예처럼 내가 편하려고 부리는 건데 이거 차를 약간 모시는 것 같고 이건 좀 제가 보면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 그 엔진 오일 갈고 뭐 해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예를 들면 20만 원에다가 공 하나를 더 붙인 금액으로 청구됐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차를 탈 때 사람이 과연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친구가 한 번 또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기스가 조금만 나도 실을 다 하라고 그러고 부속도 다 가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방도 아마 되게 불편해서 빌려줬다가 뭐 기스나고 그러면 그 친구도 미안해하고 나도 불편하고 또 거기다 접촉 사고까지 나면 아주 머리가 쥐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15년 정도 탔는데 결국 몇만 킬로 안 타고 이제 방치돼 있습니다. 요새는 뭐 벤츠가 국민차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룸을
살아도 벤츠를 타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결국 그 벤츠는 맨날 방치돼가지고 먼지만 쌓여있고, 결국에는 여러 외제차가 있었는데 현재 남은 게 국산 현대 스타렉스 하나 남아있습니다. 거기 매트리스 깔고 캠핑 다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비싼 것도 못 먹는데 왜 차에다가 고급 휘발유를 넣고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갖고 주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시간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요새 진짜 부자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차는 뭐 소모품이고 우리가 편하게 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랑해서 남들한테 우월감을 갖는 그런 거는 옛날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 회사는 그런 식으로 차를 팔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차는 편하게 타고, 좀 기승을 하면 기승한 대로 약간 좀 주변에서 내 범퍼에다 뭐 충격이 가도 뭐 그런 거 크게 견적이 안 나오면 뭐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그런 뭐 편한 차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성과 그 공을 차라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과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좀 처음에 졸부해서 돈을 벌면은 남한테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뽐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우리 예방주사처럼 한번 경험해보면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을 잘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진짜 내가 나중에 외제차를 타고 그게 꿈이라고 해도 결국 꿈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람한테 더 충실하고 인간적인 따뜻한 감정을 많이 살고 가는 게 세상에 더 가치 있다는 거를 저도 고가 차를 타보고 돈을 낭비해 본 결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는 뭐 외제차는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물건은 소모품이고 친구에게 우정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하고, 그 돈 갖고 좋은 여행을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다니고 좋은 차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정적 기억을 더 많이 갖는 게 더 좋지 않나. 요새 트렌드는 후유의 보다는 경험의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한 번은 경험은 꼭 해보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좋은 건 역시 좋은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50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점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상 건물주라도 편하게 몰고 다니기 어려운 차 벤츠 S500의 오너 건물주 주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만 고맙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오늘 진짜 힘들다. 아니, 내가 내일 재밌게 해줄게. 끝! 이거 편집해. 제대로 오늘 못 찍었어. 내가 너무 힘이 없어. 어저께 놀러 가가지고.